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12시, 5월 9일 밤 12시 문재앙의 대통령직이 끝나죠. 숨 좀 쉬고 살아야겠어요. 그리고 살벌한 싸움 좀 벌려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존경하는 김지아 시인, 저는 김지아 선배님이라고 생전에 불렀었는데 만나 뵀을 때 존경하는 김지아 시인의 이제 서거를 맞이해서 조사를 좀 바치고 싶습니다. 영어로 오비추어리라 그러죠. 원래는 미리미리 써놨어야 되는데, 미리미리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저도 게을러서 오늘에야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물질주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이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물질주의의 전횡이다. 일방적인 물질주의다. 이거 못 참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세례탈출 부탁 말씀 먼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례탈출은 처음 게시될 때는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운이 좋으면 하루, 운이 나쁘면 일주일, 열흘 지나서 광고가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뭐냐? 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입니다. 프로필이라 그럴까? 담벼락이죠. 첫 사진. 저게 이제 딱 10년 전 일이네요. 그러니까 2012년 초겨울의 사진입니다. 12월 달에. 저기 맨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김지아 시인이고요. 강원도 원주 토지문학관에서 찍은 거죠.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당시 박근혜 후보의 문화특보 중앙대 이대영 교수고요. 저 왼쪽에 좀 젊게 보이는 사람이 접니다. 그때는 좀 젊었네요. 10년 전에는. 지금은 저런 얼굴이 안 나오죠. 이때 이제 박 후보가 김지아 시인 가서 만나기 직전에 이제 접촉해서 그 무렵이에요. 접촉해서 이제 김지아 시인하고 박근혜 후보 사이에 튜닝이라 그럴까요? 조절을 했던 일이고 거기에 얽힌 이야기는 제가 전번에 드린 적이 있으니까 오늘은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을 평가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김지아 시인이 이제 공적 활동이 대충 1, 2, 3기에 걸쳐서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유신 이전 1973년경까지.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감옥에 들어가신 게 1974년 민청학년 때 감옥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민청학년 이전의 시기 제1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분이 학번이 58인가 57학번쯤 되니까 민청학년 이전에 한 10여 년 그러니까 30대 이제 초반까지의 그런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청학년 1974년부터 1980년까지 한 5, 6년 사이의 시기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제3기는 1980년 이후의 시기. 3기로 나눠지는데 보통 사람들이 제1기에 대해서 뭐 담시 오적이라는 건 5가지 적이죠. 장차관, 국회의원, 뭐 장성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5개의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 하면은 원자가 그게 무슨 원숭이 원자, 고릴라 원자를 써요. 그래서 한자를 다 바꿔서 이게 우리나라의 다섯 종류의 도적이다. 그래서 5적이죠. 그리고 이제 시집 황토가 1970년에 나왔죠. 아주 기막힌 시집입니다. 이 시기는 이분이 문학평론가이고 시인이에요. 문학평론도 잘 하셨고요. 김수영 평론, 풍자냐 자살이냐 아주 날카로운 평론이죠. 문학평론도 잘 하셨고 또 시인인데 사실은 이분이 장르를 새로 살려냈습니다. 탈춤이 이분에 의해서 복원됐어요. 탈춤이. 그러니까 대학에서 탈춤 복원운동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가 제가 알기로는 이분에 의해서 복원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소리에 주목을 하고 판소리를 복원시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담시가 이게 판소리 가락이거든요. 내가 손목 아지가 근질근질하여 못 참고서 드디어 5 도적에 대해서 오늘 글을 한번 써야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담시가. 오적이 그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긁은 성과죠. 이분의 인생에서 시인이고 문학평론가고 탈춤을 복원한 분이고 판소리를 복원한 분이에요. 그게 이분이 이제
저기 어디냐 유신 전에 그러니까 민청학년 전에 유신은 1972년 10월이고요. 민청학년 1974년 초죠. 그러니까 민청학년 전에 이분의 업적입니다. 그 다음에 제 2기는 이제 반유신으로 집약이 되죠. 민청학년 때에 이분이 이제 잡혀 들어가서 잠시 나오죠. 1975년인가에 나왔다가 다시 잡혀 들어가서 이제 1980년에 나오죠. 아주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이분이 통방 그러니까 다른 방에 있는 죄수들과 혹은 통신을 못하게 서대문 형무소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3층에 있다 그러면 3층 전체 비우고 2층 전체 비우고 4층 전체 비우고 그러니까 벽을 두드려서 모르스 부호라도 통방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절대 고독 속에서 5년을 해서 이분이 그때 안에서 돌죠. 물론 정신병 소인이 있기 때문에 도른 겁니다. 이분의 정신병이 이제 우울증과 조현, 그러니까 정신분열인데 우울증이나 조현은 이게 소인이 없으면 잘 발현을 안 해요. 소인이라는 건 유전적인 그런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그러나 또 소인만 있다 그래서 100% 그런 병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우울이나 조울 소인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뭐 살아온 방식이 그래서 그런지 그거가 병으로 안 도지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소인이 있다고 병으로 도지는 건 아니고 소인과 여러 가지 그 조건 뭐 이런 게 다 맞아야 이게 병으로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이분이 이제 시집 황토가 이때 이제 판금을 당하죠. 그리고 이 당시에 제일 유명한 시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그거죠. 획을 그은 성과라 그러면은 이분의 그 저항시죠. 타는 목마름으로 이런 걸로 요약이 되는 75년도에 잠시 나와 계실 때 그때 창비에 75년도 봄올 거예요. 창비 75년도 봄호에 한 10수 정도 시를 쓴 게 이분의 이 시기에 거의 유일한 작품 활동입니다. 돌아버렸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타는 목마름으로예요. 창비 75년도 봄호. 그래서 창비가 그때 나오자마자 수거당했을 거예요. 제가 그걸 갖고 있었어요. 창비 75년 봄을. 제가 그거하고 황토를 가지고 있다가 76년도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마포고등학교인데 거기에 간첩의 자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그런 일이 없는데 학교 칠판마다 김일성 만세를 쓴 거예요. 76년도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나와가지고 전교생이 전부 그러니까 그 마포경찰서 대공과 형사한테 한 명 한 명씩 인터뷰를 당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집에 있던 창비 봄하고 황토를 제가 불태웠습니다. 그거는 저도 이제 문학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때 아주 어렵게 그때 황토도 이미 판금이었었거든요. 황토 이렇게 딱딱한 표지에 주황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황토 색깔이었습니다. 그거하고 창비 75년도 봄을 태우는데 안 태우고 좀 갖고 있었으면 둘 다 한 100만 원씩 받을 거예요. 참 복이 없군요. 그 다음에 제 3기는 이분이 이제 1980년 이후인데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생명사상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분 글은 이미 그때가 되면 횡설수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을 계속 아프신 분이고 아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이 항우울제와 그 조현병 약을 드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우울증 약이나 조현병 약이 그 나이가 들면은 이것도 병에 누그러진다고요. 그래서 뭐 60 넘고 70 넘으면 잘 복용량이 주는데 이분은 워낙 그게 심해서 한 움큼씩 드셨어요. 그러니까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 그래서 은둔 상태죠. 이때 이분이 사회적으로 반향을 크게 일으킨 건 글 딱 하나입니다. 91년에 이제 그 주사파 운동권들이 자꾸 이제 투신 자살할 때예요. 그리고 그런 걸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라는 소문이 돌 때예요. 실제로 이제 자살조. 그래서 운동권에 누구누구가 자살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저도 듣고 그랬어요. 저는 그 누구누구를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해요. 사람 거론된 이름만 들었었어요. 그때 이분이 조선일보에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짓은 시체팔이고 너희들이 하는 짓은 죽음과 좋아 죽겠는 사랑에 빠진 상태. 네크로필리아. 다시 말하자면 죽음, 시간.
그러니까 시체와 섹스하는 짓이다. 네크로필리아가 시체와 섹스하는 짓이거든요. 그때 그 글에 네크로필리아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분이. 시간 좋아하는 놈들이다, 니들. 죽음의 구판 걷어치워라. 이래가지고 이때 왼쪽 애들이 다 들고 일어났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아마 그 당시엔 전교조가 없을 때인데 아마 전교조 성향 교사겠죠. 나이도 작지 않아요. 50대예요. 그 당시 50대예요. 제가 91년도에 제가 나이가 32입니다. 91년도에. 그때 50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91년에 50대란 얘기는 6.25 때 10대 초반이었단 얘기예요. 6.25 때. 그러니까 뭘 아는 그 옛날 그 할배 좌파들과 직결돼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연배가. 그 사람이 마산인가 창원의 어떤 학교 선생님인데 김지아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꼬매버려야 된다. 그때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꼬맨다는 표현이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게 유행이 됐죠. 누가 좀 이상한 소리 하면 저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꼬매야 된다. 이 시기에 획을 긋는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럼 돌이켜서 보면 이분의 어떤 사상가로서 그 다음에 문학 비평가로서 시인으로서의 성과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전인 유신 민청학년 때 끝난 분이에요. 그 성과가 워낙 컸기 때문에 뒤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하는 그 저항 시인으로서 본인의 정신건강 다 빠개져 가면서 감옥에 5, 6년을 아주 혹독한 고생을 하시면서 정신이 파괴된 그런 경우죠. 그게 이제 그게 2기이고 그때의 그 이분의 그 정말 아름다운 그 작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시 감옥에서 나와 있었던 75년도 보모 창비에 실렸던 시 몇 수 그 중에 하나가 타는 목마름으로예요. 그리고 이제 3기에는 어떤 그런 정신적 획은 딱 한 번 그 순간적으로 직관을 한 거죠. 얘들은 이건 시체를 강간하는 시간증에 빠진 죽음을 찬양하는 놈들이야. 이놈들 한번 패야겠어. 그래서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그러니까 2기 내내 그분의 유일한 정신적 성과는 몸으로 저항한 거 외에 어떤 지적 결과물은 2기 내내 제가 인정하는 지적 결과물은 75년도 창비 보모에 실린 시들. 3기 내내 제가 인정하는 지적 결과물은 1991년에 쓴 장문의 칼럼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이분이 얼마나 이 천재적 시인이 얼마나 깊게 망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타는 목마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루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그 속에서 내 가슴팍 속에 깊이 새겨지는 내 이름 위에, 내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이게 75년도 봄에 잠시 나와 계셨을 때 발표한 한 열수 남짓한 시예요. 거기에 하나입니다. 대단한 시죠. 대단한 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그런 시 세계를 이렇게 그 세계관을 보려면 이제 이 70년 황토를 읽는 게 나아요. 그 오적과 같은 담시가 막 사회를 막 비판하는 이런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황토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황토가 아름다운 시들이 많아요. 저는 이 황토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가 서울길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그때 보릿고개 때 이제 그 서울역 앞으로 무작정 상경하는 그 이제 그 소녀들이 많단 말이죠. 시골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60년대 말 70년대. 그러면 50년대는 당연히 더 많았고요.
그래도 좀 나아졌도. 그러면 이제 그 창녀촌에서 와서 이제 그 유혹해서 가기도 하고 공장으로 가기도 하고 뭐 식모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러는 시절이에요.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때 이제 서울길이라는 그 시인데 저는 이 시를 만약에 누가 낭독을 한다면 1972년도에 잘 살아보세요. 1970년에 새마을 노래를 배경에 깔고 잔잔하게 배경에 깔고 낭독을 하면 정말 처연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박정희 정부는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 따띠리띠띠띠띠띠띠띠띠띠 그런 새마을 노래라든지 혹은 띠띠리띠띠띠띠리띠 잘 살아보자 이런 노래를 가지고 전 국민을 이제 그 정신무장을 해서 동원하던 방식이거든요. 거기로 몰고 가던 때인데 이런 시로 때려버린다고. 거기랑 완전히 반대되는 어깃장을 놓는. 자, 배경음악에 잘 살아보세요가 깔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간다, 울지 마라 간다. 흰 고개 검은 고개 목마른 고개 넘어 팍팍한 서울길 몸팔러 간다. 언제야 돌아오리란 언제야 웃음으로 화하니 꽃피어 돌아오리란 댕기풀 안쓰러운 약속도 없이 간다. 울지 마라 간다. 모질고 모진 세상에 살아도 분꽃이 잊힐까 밀냄새가 잊힐까 사뭇사뭇 못 잊을 것을 꿈꾸다 눈물 젖어 돌아올 것을 밤이면 별빛 따라 돌아올 것을 간다 울지 마라 간다. 하늘도 시름겨운 목마른 고개 넘어 팍팍한 서울길 몸팔러 간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김지아 시인의 어떤 정신세계를 가장 그 정조나 그분의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잘 살아보세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스피커로 사회 전체 분위기가. 바깥에서는 새마을 운동가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런데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어깃장을 놓은 거예요. 사회적 약자, 그 계층 문화. 물론 그렇게 경제 개발 안 했으면 진짜 굶어 죽죠. 그러나 그건 그거고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김지아라는 분은 어떻게 볼 거냐. 이분이 2000년대에 들어서는 시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했다간 망한다. 아셨어요, 충분히.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그 따뜻한 평등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따뜻하다는 게 뭐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가 아니라 성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2, 13, 14년 이럴 때도 이게 시장주의인데 시장주의에 분명히 그러니까 정부가 함부로 복지 늘리면 안 돼. 이런 데인데 예를 들면 무슨 어디 조합운동 어디 무슨 그 소비자 운동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높으셔. 그러니까 이 옛날 좌파에서부터 변형된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이분의 그런 걸로 한살림이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그 생활 소비자 조합 그 한살림 우리나라 최대죠. 그게 이분이 주도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멤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돈을 못 버셨지. 이분은 계속 뒤로 빠져버리니까 돈 번 사람들은 따로 있고. 잘은 모르지만 이분의 성향을 본받아서 식품 생활 소비조합에서 그 기업화된 게 그 풀무원일 겁니다. 그래서 풀무원도 그 운동권 사람들이 많잖아요. 초창기가. 다 이런 그런 운동들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평등주의, 사회민주주의 기질이 있는 거죠. 경제로는. 나중에는 완전 시장주의로 돌았어요. 정치는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입니다.